자, 32강기 핵심 지문은 특수저당권으로서 특수저당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건저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저당. 건저당은 뭐다?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 건하면 뭐예요?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액, 보정성의 완화. 그래서 경매X.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 1번의 채권 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된다. 이 최고에는 이자가 포함돼요. 그래서 120%, 20%가 이자죠. 지원 배상도 1년치로 제한되지 않는다. 무제한이죠. 채권 최고권 한도 내에서는 무제한 배상, 무제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저당권의 실행비용, 경매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채권 최고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 단골 메뉴 지문들이죠. 자, 이번에 건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이전이네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한 당사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고액 때는 존속기간을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등기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저당권자, 채무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를 변경할 때는 이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야. 채권자가 변경이 되면 그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변경 등기하여야 된다. 만약에 채권자가 바뀌었다. 그때는 이전 등기해야 한다라는 거. 자, 이번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전에는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해서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건저당으로 담보된다.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됐대. 그러면 채무자가 변경됐다면 변경 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건저당으로 담보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과 후를 따지라고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따져서 여기는 이제 건저당 설정자, 건저당권자,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뭡니까? 전후, 여기에서 전후 이렇게 한번 외워둬야 돼. 전하면 채무자가 바뀌었다. 채무자가 바뀌면 저당권 변경 등기요. 자, 채권자가 바뀌었다. 건저당 이전 등기요. 전이라면 이때는 계약 인수고 여기는 채권 양도고 계약 양도가 되고 요 후라면 채무 인수. 요거는 뭐가 돼요? 채권 양도가 돼.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꾸 잡아놔야 요 2번 지문과 관련돼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2번 핵심 지문과 관련돼서 가로 1, 가로 2, 가로 3번 핵심 지문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에 건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건저당권자가 했죠. 건저당자. 그러면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를 신청한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그래서 건저당권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 포인트 경매 신청. 항상 건저당권자 그러면 퐁당. 그래서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이렇게 잡아야 돼. 자, 후순위 건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훈순위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할 때 이 지문 진짜 핵심 지문입니다. 요 3번 진짜 잘 해놓으셔야 돼요. 진짜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3번 핵심 지문에 대해서는 4번에 건저당에 관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고 채무자가 거래를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결산기 전이라도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라고 그랬어요. 자, 5번째 핵심 지문 5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확정으로서 건저를 소멸시킬 수 있고요. 자, 5번에 6번 지문이네요.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키는 건저당 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건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공동저당이네요.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이제 동시배당이냐, 이시배당이냐. 동시배당과 관련돼서는 경매대가 비례해서, 그러면 이시배당은 대의라는 의미를 잡아두라고 그랬죠.
그러면 1번. 자, 공동저당에서 핵심 지분 1번은 대주와 건물이 동시네요. 동시. 갱매되어 공동저당권자에게 갱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는 그 대주와 건물의 갱매대가, 여기 있죠. 동시배당이죠. 그래서 갱매대가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은 공동저당에서 부당 안분의 증증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불문하고 적용된다. 이번 핵심 질문입니다. 채무자 부동산가, 부동산 보증인의 부동산이 동시 배당하는 경우 안분 배당하여 민법 368조 1항은 유증재정되지 않는다. 동시 배당이죠. 자, 그 다음에 각가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을 소유의 X부동산, 병 소유의 Y부동산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부동산의 2번 저당권 정 Y부동산의 2번 저당권자 무가 각각 존재하였다. 이게 대표적인 이시배당의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금액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일단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봅시다. 자, 핵심 지문 가로 1번, 3번의 가로 1번. XY 부동산이 동시 배당이 되는 경우 갑은 채무자 소유의 X부동산의 갱매 대가로 우선 배당을 받고 갑니다. 부적분에 대해서 물상 보증인 병 소유의 Y부동산의 갱매 대가로 배당받을 수 있다. 첫 번째 가로 1번이 탄생하게 되고요. 이번에 Y부동산이 먼저 갱매된 경우 병은 Y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대의 취득한다. 그래서 대의라는 반응에 탄생하고요. 3번 지문 갑으로 3번은 어른 갑에게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X부동산의 1번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번에 Y부동산의 2번 저당권자 문은 자신의 채무자 병을 대의하여 병에게 X부동산의 1번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항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저당의 대의등기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등기법의 규정이 개정 법률에 우리가 과거에 저도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우리 또 기억하면 일단 갱매가 들어가면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있다. 동시배당은 갱매대가 안분에서 비례한다. 비례 안분한다. 분담하는 거. 그러면 이시배당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시배당은 대의. 먼저 받아가면 이제 그 후순위가 대의해서 받아가는 거. 공동저당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과 추가적. 창설적 공동저당은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고 추가적 공동저당의 뜻은 대표적인 직권 등기고 5개 이상이면 공동정보 목록을 작성해준다. 누가 등기관이. 그래서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요 1번, 2번, 3번 요 지문들을 정리해 두시고 문제로 풀어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은 문제를 풀어서 막강한 훈련을 해놔야 돼. 25회 때 쉽게 출제돼서 만약 출제된다면 27회 때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지문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저당권과 관련돼서 건저당, 그 다음에 공동저당 이 두 개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